안녕하십니까, 최현식입니다. 유튜브 방송이 몸에 안 맞아서 쉽지가 않네요. 들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점점 나아지겠죠, 뭐. 네. 그래서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또 응원도 해주시고요.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재밌는 뉴스를 선정했는데요. 워렌 버핏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워렌 버핏이 현금 보유액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라는 언론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제 궁금증이 있죠. 왜 그러냐? 왜 워렌 버핏의 현금 보유액이 최대치까지 높아졌냐? 도대체 왜 그러는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워렌 버핏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저의 생각을 나누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팩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어,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셔웨이가 1282억 달러를 쌓아뒀다. 자사주를 대거 매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150조, 어마어마하죠.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 이번에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100조랍니다. 한때 90조까지 떨어졌다가 반도체가 약간 이제 기저효과 정도 될 것 같은데 회복하면서 현금 보유액이 100조가 됐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이 150조라는 돈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면은 분명합니다. 그래프로 보면 점진적으로 2014년부터 현금 보유액을 늘려오고 있습니다. 1분기에 1142억 달러, 2분기에 1224억 달러, 3분기에 1282억 달러. 시장의 분석에 따르면 미중 무역 전쟁으로 버핏의 입장에서는 투자처를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왜 그런지 세 가지 가능성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음, 최고치에 있는 주가 때문에 보여지는 인수합병의 매력 상실입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가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과연 산다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버핏의 2월 연례 서한에서 말한 것들을 좀 보면 크게 세 가지 굵직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째는 장기 전망이 좋은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전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기업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버핏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기업에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가격이 높다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기업만 볼 수는 없죠. 합리적인 가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격대 사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베팅이 가능한 금액이냐라는 것들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기업이지만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증시가 랠리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인수합병 대상 기업은 엄청나게 몸값이 비싸졌고 가까운 시일에 사들일 가능성은 희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매력은 있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럼 무슨 이야기일까? 반대로 얘기해보면 기업은 너무 좋기 때문에 사고 싶지만 비싸기 때문에 못 산다는 것은 결국 그 좋은 기업이 가격이 낮아졌을 때 접근하는 것이 투자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가격이 낮아지면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버핏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규모의 기업 인수를 계속해서 희망한다.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분간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인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수를 할 텐데 가격이 낮아지면 사겠다. 나는 계속 희망을 가지고 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그때를 그 타이밍을 기다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투자적인 관점입니다. 기업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 이야기는 한국적 상황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업들 메리트가 있습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버핏의 관점에서 보면 희망은 있으나 가격이 문제다. 상황이 문제다. 이 가격과 상황이 넘어가면 적기 좋은 타이밍이 되어지면 언제든지 기업을 인수할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다. 라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현금 보유량을 계속 늘리는 이유는 버핏의 나이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해 연세가 89세 되십니다. 한간에 따르면 요새 워렌 버핏께서 병원에 자주 왕래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감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음모론까지 갈 필요가 없겠죠. 병원을 자주 출입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만일의 사태라는 것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갖고 있는 버핏의 입지 때문이겠죠. 만약에 버핏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인의 입지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인 거죠. 물론 후계자가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버핏에 주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현금을 확보한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세 번째, 현금을 보유를 하는 이유, 확장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을 대비하는 것이다 라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미국 주식시장을 잠깐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뭐 다음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우존스,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를 좀 살펴보겠지만 오늘 좀 간단하게 차트 하나만 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연 차트인데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있은 이후에 큰 충격을 받았던 다우존스는 2009년을 기점으로 끊임없이 올랐습니다. 최저점 대비 최고점을 비교하면 4배입니다. 거의 4배 가까이 지난 11년, 10년, 11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했죠. 어디까지 올라갈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잘 모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내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지난 11년 동안 거침없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4배 가까이. 다우존스가 4배 가까이 올라간 것은 다우존스 지수로 4배고 개별주나 ETF나 따져보면 최대 10배 이상 넘어가는 기업들, 그런 주가를 가진 기업들이 많았고 뭐 넷플릭스, 아마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기업들이 등장하고 ETF 지수도 뭐 레버리지를 2배, 3배 쓴 것들은 거의 뭐 4배, 5배, 6배 이상 올라가는 형국이 지금의 형국입니다. 말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의 이치 구조는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죠. 떨어졌다고 끝까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점을 통과하게 되면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이 세상의 이치 구조입니다.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는 게 이치 구조라고 봤을 때 지난 11년 동안 끊임없이 올라갔던 다우존스는 어느 정점에 이르러서는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보는 시각,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본다면 주식시장의 폭락에 대해서 대비한다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폭락 이후에 어느 적정한 타이밍이 되면 현금을 가지고 150조에 이르는 막대한 자본, 탄약, 실탄을 가지고 다음을 나아가겠다. 요 생각해도 뭐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버핏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고민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 고민은 두 가지죠. 그럼 미국장이
폭락하는 거냐 아니면 조정받는 거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주가, 특히 우리나라 주가도 미국과 커플링 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폭락이냐 조정이냐의 모습은 한국 주식시장, 투자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과연 내년, 내후년 미국 주식시장은 폭락일까요? 조정일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어,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20년 미국 경제 시나리오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미국 경제의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긍정적인 요소는 아무래도 이제 무역 전쟁의 휴전, 그리고 내년에 11월에 대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선 기간에 어, 진입하는 내년 1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막대한 자본이 시장에 나오겠죠. 보통 뭐 미국 대선에 쓰여지는 돈이 조 단위로 움직이니까요. 굉장히 큰 돈들이 미국에 나타나게 나오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트럼프 감세, 그리고 인프라 투자의 발표. 트럼프가 계속해서 자신이 얘기했던 공약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라스트 카드로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인프라 투자입니다. 천조 인프라 투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내년에 또 나올 수도 있고 감세안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또 미국의 소비력이 안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지난달인가요? 미국의 소비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그래서 시장이 미국의 소비력을 바라보면서 우려를 했지만 사실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것이 미국이 11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뭐 많은 것들이 세일 기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면 미리 땡겨서 소비를 하기보다는 11월 기다렸다 소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난달에 소비력이 낮은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11월 달은 소비 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오겠네요. 그러면서 내년에 돈이 풀린다면 소비적인 안정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큰 기대는 아니지만 세계 경제 성장률이 반등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미국의 또 중국의 어떤 전쟁들이 끝나면서 무역 전쟁들이 끝나면서 제조업 PMI들이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고 또 이제 영국 얘기인데 브렉시트가 소프트하게 마무리되어지면 미국 경제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도 있죠. 중국 경제가 상당히 지금 안 좋은데 5%대 추락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EU 지역의 경제 침체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중동의 갈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기업의 부채들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들이 부정적인 요소로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내년에 2020년에 미국 경제를 움직였을 때 가능한 세 가지 시나리오는 첫째는 무역전쟁 휴전으로 나타나는 서서히 하방으로 움직이는 모습들. 연준과 IMF 등의 예측 성장률로 보면 2.1%에서 2% 정도로 되는 서서히 하방하는, 그래도 뭐 선방하는 정도의 시나리오가 하나 가능하고요. 안 좋은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무역 전쟁이 재개되는 거겠죠. 뭐 그럴 확률적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에 무역 전쟁이 다시 재개된다면 하방의 속도가 가중치를 가지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성장률로 따지면 1% 초중반까지 하락할 수 있는 충격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이 시나리오는 아직은 확률적으로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내년에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무역전쟁이 휴전이 되고 트럼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힘을 실는다면 하방 일시적으로 정지하면서 2019년과 비슷한 2%대의 중반, 그러면 다우존스도 하방보다는 뭐 그 상태로 유지하거나 조금 더 올라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현상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시기적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11년의 상승폭에 비하면 앞으로의 상승폭은 어 그렇게 끊임없이 올라가는 모습은 아닐 수 있다. 하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는 있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성장, 다우존스의 상승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워렌 버핏조차도 현금 보유액을 늘리면서 중요한 건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투자는 타이밍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타이밍을 잘 잡아야 아,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워렌 버핏이 현금을 보유하면서 만약을 준비한다면 그것이 정말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 개인들은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라고 봤을 때는 두 가지죠. 치열하게 치고받는 전쟁을 할 것인가 단기적으로 이것은 이제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가능한 전략이겠죠. 언제나 하루, 1시간, 뭐 한 달, 3달 이런 모든 기간 가운데서는 업앤다운이 있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치열한 치고받는 상황 가운데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능력, 역량이 있다면 단기적인 측면에서 치고받아도 상관이 없고요. 나는 그런 능력이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보실 거면 실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역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때를 기다리는 전략.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렌 버핏의 현금 보유액 최대치 기록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인지 곰곰이 여러분의 통찰을 발휘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